네, 민혁도생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수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져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명상이나 수행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요즘 그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수행법이 있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요가인가요? 네, 맞아요. 요가 뭐 이렇게 네, 거울춤 같긴 한데 약간 네. 요가는 이제 이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이 복합된 수행 방법인데요. 되게 이제 많이 생활을 하면서 몸의 좌우 균형이 무너져 있죠. 네네. 이 좌우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요즘 이제 건강이나 미용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본래는 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인도의 수행법이에요. 저희 엄마도 요가를 했었는데요. 요가를 했을 때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돼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체육 시간에 요가를 배워서 알게 되었는데 예. 건강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수행이었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 수행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수행의 본래 목적이 도대체 뭔가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수행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민혁 도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수행은 닦을 수의 행할 행 이렇게 써서 나를 닦는다, 연단한다, 수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메디라는 것은 메디컬, 메디신 같은 의학 용어에도 나오죠. 네, 그래서 메디는 to heal, 치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천지의 어떤 하늘과 땅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수행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균형을 이뤄서 건강해지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오래 산다는 통계 자료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의사들은 병이 이제 발생을 하면 고치지만 이 수행자들은 병이 생기기 전에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행이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와, 그 수행을 하면 건강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일석이조군요. 네, 수행을 하면 건강을 얻지만 또 본래는 이 내면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 다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소우주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래 인간의 그 내면을 이제 영성을 발현시켜서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수행이란 본래 나의 주인, 내 몸과 내 인생을 경영하는 주인인 마음을 닦는 것이다. 내 생명을 천지 생명과 하나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도장이나 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내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125일 새벽 정성 수행을 했었어요. 와, 125일이나요? 와, 대단해. 네,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잠도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졌어요. 그 처음에 좀 졸리고 한 게 이제 몸에 탁기가 나가면서 안정을 찾아서 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불면증이 해소된다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엔 졸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안 졸고 또 잘 해놓은 걸 보니까 되게 기특하네요. 네, 그런데 수행을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의 정화를 위해서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몸을 혼탁하게 하는 팔음, 구담, 어렵죠? 17가지의 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담이 몸에 차면서 우리가 노화가 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식 한의학 박사님께서는 요즘에는 우리 민혁, 효린 도생님처럼 이렇게 10대, 20대에게도 이 담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암이나 희귀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또한 어떤 담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우리 몸에 이런 담이 생성이 되는데 수행을 할 때 울컥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담을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정화가 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병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요, 저는요,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굉장히
뜨겁고 따가운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혼탁한 기운들이 정말 내가 슬프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물로 나오면서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제 마음이 혼탁했군요. 수행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의 생명력과 수명을 위해서인데요. 네,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죽음인 영혼의 죽음입니다. 혹시 영화 코코 보셨나요? 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번 본 영화이기도 해요. 네, 저도 정말 감동적이고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에서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한 소년이 천상에 올라가서 어떤 조상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기억이 잊혀지면서 할아버지 영혼이 소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너무 슬펐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전에 보면은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존재가 아예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민혁도생님 혹시 진시황 알아요? 네, 당연히 알죠. 어. 블루토를 찾던 사람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제주도에 서복 전시관이 있어요. 진시황이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불사약을 찾게 했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에? 왜 제주도에 서복 전시관이 있어요? 제주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이 서귀포시가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고 해서 서귀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서귀포에 전시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찾던 불사약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내 몸의 생명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명 연장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수행하면 되는 거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 하니까 바다가 생각나는데요. 바닷가재 알죠? 네. 바닷가재가 굉장히 오래 사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요? 한 100여 년 이상을 사는데 오. 이게 바닷가재가 성장을 하면서 껍데기를 이제 탈피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칫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로장생하고 오래 사는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이 바닷가재 수명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원래는 오래 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